근데 우리나라는 대학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고 그럴까? 그래서 국제 경쟁력에서 너무 떨어지는 절박한 위기감 때문에 있는 거라도 합쳐보자. 이런 위기감의 발로였습니다.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오늘의 대학 경쟁력이 결국 미래의 국가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에서 이제 미래를 담당하는 그런 인재가 길러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나라 대학 경쟁력 측면에서 대학의 측면에서 참 한계에 이르렀지 않았나. 남아프리카의 격언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거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러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뭐 그런 격언이 있다고 그래요. 저는 일단 좀 브레인 벨트라는 말을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브레인 벨트라는 건 이쪽에 있는 벨트, 브레인과 연수대학교에 있는 벨트가 브레인 이 벨트를 타고 상호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유 캠퍼스라 하면 공간적인 공유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포함됩니다. 그거보다 훨씬 더 넓은 의미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인 공간으로서의 캠퍼스를 공유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갖고 있는 브레인과 지식과 정보 모든 거를 다 공유한다 이런 뜻으로 공유 차원에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인적 자원의 공유죠. 한 사람이 한 곳에서 일하면 하나밖에 성과를 못 얻지만 그 사람이 두 군데서 일하면 사실 두 개의 성과가 얻는 게 아니라 네 개의 성과도 얻을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공동학위제 같은 거를 금방 추진해 볼 수 있는 연구협업체가 생기게 되고 여기에 학생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여기 오는 학생들은 공동학위를 먼저 줄 수 있다. 이미 외국에선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스텍이 전혀 못 갖고 있는 그런 아주 좋은 학문학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합치면은 상당한 상승 효과를 가져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수대학교에서는 커피만 가지고 있어요. 포항공대에는 프림만 갖고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는 그거를 우리 거다라고 이제 가지고 있죠. 근데 둘을 공유하기 시작해 보시죠. 그러면 프림을 탄 커피 맛은 커피에도 없고 프림에도 없습니다. 새로운 맛이 창출되죠. 이게 이제 시너지의 효과의 창출인데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포스텍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공학 분야에는 연구 업적뿐만 아니라 창의성 높은 그리고 또 철학적으로 공유하는 점도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치 창출을 하는 대학으로서 아주 선도적인 대학이라는 게 저였을 때 굉장히 다가왔죠. 삶을 다 바친 연구자들.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은 그야말로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포스텍의 장점은 그 지역사회하고 굉장히 인베디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역사회하고의 관계가. 공학이나 과학은 뭐 계속 답을 찾는 학문인데 인문학, 사회학은 문제를 찾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둘이 합쳐져야 그래야 진짜 창의적인 인재가 나오죠. 지금 우리는 그 블록체인 그 개념이 이 암호화폐 그거하고 연결돼서 그냥 완전히 투기에 뭐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 원칙은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분산돼서 그러니까 모든 권력도 분산되고 뭐 다 이렇게 분산되는 그런 체제죠. 그거를 이제 그리고 과학기술적으로 그거를 해줄 수 있다는 건데 학생증 같은 것도 그렇고요. 학생회장 선거도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고 그걸 이제 블록체인 시스템으로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 어디 있는지 알고 개인 대 개인이 빌려서 서로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진짜 혁명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앞으로 자율 자동차나 드론 같은 게 일상화되면은 그거를 해킹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우려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뭐 드론 해킹해서 어디로 배달되는 걸 낚아챈다든지 아니면 거기다 폭탄을 실어서 거기다 테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기술들이 이제 블록체인이 될 거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캠퍼스부터 일단 한번 블록체인으로 한번 엮어보자. 그 미래대시에 적용하는 테스트베드로서의 캠퍼스 이런 것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생각을 하는 그런. 우리나라 대학 전체의 문화가 사실은 굉장히 폐쇄적입니다. 대학교 안에 들어가면
학과와 학과 사이의 장벽이 높고 단과대학과 또 다른 단과대학 사이에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고 그렇게 이제 그런 걸 유지하면은 저희는 완전히 이제는 한계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많이 허물고 바깥으로 나가야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닦는 자는 흥한다. 뭐 그런 옛날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다 웅크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것. 근데 이걸 공유로 내놓자 그러면은 저쪽에서는 얼마를 내놓는데 등가 교환을 하려고 합니다. 같은 가격으로. 근데 이것의 가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많이 내놨을 때 돌아오는 이득이 훨씬 더 크다면은 분명히 그럴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오픈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이 문명의 흐름이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학의 여태까지 기본적인 기능이라면은 지식을 생산하고 지식을 유통이라는 건 가르치는 걸 통해서 지식이 흘러가는 방식이 대학의 기본적인 사명이었고 이제 사회 봉사라는 게 이제 조그만 카테고리가 있었죠. 우리 학생들이 지식을 배우는 게 대학에서의 중요한 사명이 아니라 생각하는 방법을 훈련받아서 이 사회에 나가서 사회의 문제를 풀어주는 방향으로 갈 거다. 10년 전의 삶과 오늘의 삶을 비교하면은 뭐 상상도 못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10년 후는 그보다 더 바뀔 건데 가장 안 바뀌고 있는 분야가 저는 교육, 특히 대학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해오던 일을 하여튼 여러 가지로 바꿔야 한다. 그 바꾼 것이 궁극적으로 좀 실패를 하더라도 안 바꾸고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 안 바꾸면은 100% 실패고 자꾸 뭔가를 바꿔보면은 그래도 거기서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